그리고 정확한 책임진의 퀵시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예전에 학교에서 지금의 체험 현장 뭐 이런 거 가는 방문하는 것처럼 소풍을 학교 인근에 반별로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운동장에 각 반별로 쭉 학생들이 나열을 하고 투표를 해서 좋은 곳을 이렇게 뽑는데 우리 반이 계속 번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. 이제 남은 곳은 가장 좋은 곳이 한 곳밖에 남지 않았는데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반에 그 번호가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유튜브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라이브가 안 되는 관계로 녹화로 방송을 녹화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해외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다우존스가 0.12% 올랐는데 아주 좁은 구간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이 그 휴장이에요.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가 미국은 월말 분기말 마지막 시장이었습니다. 예. 아주 좁은 구간에서 변화를 보였다. 나스닥 선물로 보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습니다. 네. 상당히 좁은 구간에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월말이고 분기말인데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S&P 500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르다가 0.3% 오르다가 0.1% 올라서 끝이 났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은 0.12% 빠졌는데 뭐 0.13% 오르다가 0.12% 빠져서 아주 좁은 구간에서 끝이 났어요. 네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1%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변동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. 그리고 다우존스 부동산 신탁은 0.76%가 올라서 다행스럽게도 이평선 위에 올라왔어요. 네. 그리고 독일 시장은 0.08%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. 예, 빠지지 않네요. 프랑스 시장은 0.01% 강보합이었고요. 브라질 시장은 0.33% 올랐습니다. 예. 그리고 인도 시장이 0.9% 올랐습니다. 네. 올라가고 있어요. 그리고 상해가 어제 반등을 했죠.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다가 또 밀렸네요. 네. 1.3% 정도 반등하다가 0.59% 올라서 끝이 났는데 오늘 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상해만 시장이 열리고 홍콩도 휴장입니다. 네. 오늘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요. 네,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평선 위에 다시 올라설 수도 있다. 네, 그리고 항생 홍콩은 0.9% 어제 이평선이 여기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일본이 어제 1.46% 빠졌고 오늘은 못 봤는데요. 네, 아까 장이 안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던데. 그리고 대만이 0.27%가 빠졌고요. 베트남이 0.5% 고점을 경신했네요. 네. 그 다음에 유가가 어제 2.24%가 올랐습니다. 그 미국의 석유 채굴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.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2.2%가 올랐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제까지가 이제 3월 달이 오른 건데 월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여기가 종가가 78.26달러였는데 2월 말이 이게 시가가 78.28달러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종가가 83.17달러니까 6.27% 3월 달에 6.27%가 올랐으니까 이게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된다는 거죠. 지난번에 유가가 오른 부분이 3%가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6%가 올랐습니다. 예.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. 월러 연준 이사가 이 두 달 동안에 물가 궤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. 근데 오늘 PC 물가가 나오니까 PC 물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그리고 다음 달에 10일 날 CPI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약간 조금 뭔가 좀 긴장을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선물을 보면 우리나라 선물 오늘도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이 월말 분기 말이니까 오늘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변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
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행스럽게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만큼 또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매도가 나오는, 여기 매도가 나올 때 그때 여기 보시면 오늘 선물 매도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쭉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죠. 여기가 12시 30분인데요. 12시 30분이 여기입니다. 여기. 빠지고 나서 선물이 나오니까 여기가 선물이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이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여기서 5시, 1시, 3시 7분인데요. 3시 7분인데 여기가 3시 5분.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데 주식을 보면 선물은 그럼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식을 보면 매도가 기관입니다. 기관.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.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2시, 3시 여기 넘어서면서 매도를 한 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선물은 뭐 외국인이 줄였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매도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아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월말 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어떤 그런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았다. 그러면 3월 달에 주가 흐름이 4월 달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환율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348원이고요. 1348원. 지금 엔화가 오늘 기시다 일본 총재가 엔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. 지금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엔화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. 지금 총리, 그 다음에 재무상, 일본은행 총재 3명이 동시에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화의 방향성이 이제 조금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금값이 2254달러, 유가가 83달러, 우리나라 시장이 강보합, 일본이 0.5% 올랐네요. 상해가 1% 올랐습니다. 1%. 어제 미국 금리는 GDP 4분기 GDP 확정치가 3.2에서 3.4로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금리가 요거밖에 안 올랐습니다. 요거밖에 안 올랐고 2년물이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월러 연준 이사 나오고 나서 어제 GDP 보고 이것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. 지금 물가가 유가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GDP 성장률도 올랐으니까 GDP 나우에서는 2.1% 1분기를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0년 균형 물가는 2.32%고요.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.26,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3.15, 이머징 스프레드는 2.26이고요. 금리 역전폭은 다시 확장이 돼서 0.39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영래포 자산은 5,940억 달러. 월말, 여기도 월말, 여기도 월말, 월말에 이렇게 올랐다가 확 떨어지죠.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많이 떨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요. 레포 금리가 5.33입니다. 5.33. 레포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요런 금리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유가 이렇게 돼 있고, 어제 유럽의 금리는 독일은 1bp가 올라가지고 2.3%인데 이탈리아가 7bp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3.67이에요. 이런 경우가 최근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안정적인 나라의 금리가 오히려 많이 올랐지. 이게 이탈리아가 그 독일보다 많이 오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탈리아가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지금 달러가 이쪽으로 강세를 계속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. 3월 달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4월 달에는 이게 변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은 뭐 어제와 거의 비슷한데 여기만 조금 빠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지금 이쪽이 DDR4 8기가하고 DDR5 16기가. 그리고 어제 경제 지표는 여기 맞나요? 28일이죠. 28일. 어제 뭐 영국의 성장률 4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유럽의 기업 대출이 0.4%, 가계 대출이 0.3% 증가를 하는 게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1%가 또 나왔었고요. 캐나다의 1월달 GDP 0.6%, 전망치 0.4%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GDP가 3.2에서 3.4로 이렇게 나왔었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건 그렇게 나왔고요. 나머지는 뭐 그렇게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
1.6% 증가했습니다. 월간으로 1.6% 증가했고,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최종치가 2.8%가 나왔고요. 여기 1년 같은 경우는 2.9%로 떨어졌어요. 네. 요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어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뭐 여기 곡물 재고가 있었고,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이 2월달 산업 생산이 월간으로 3.1%가 나왔습니다. 0.5% 예상했는데 3.1%. 이게 거의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이제 조금 영향을 좀 미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, 그리고 월간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3.1이 나왔어요. 네. 우리나라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죠. 네. 안 좋은 거죠. 이렇게 됐다라는 게 지표였고, 뭐 이렇게 원자재 쪽에서는 뭐 가스 가격 조금 빠진 거, 그리고 구리가 4달러를 또 회복했다. 강철과 철강석, 포스코가 조강 생산이 크게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네. 지표를 봤는데 지금 11분이 지나고 있네요. 네.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 이제 이 방송을 15분에 끝내야 됩니다. 그래서 15분까지 하고 질문을 받을 수가 없고요.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다가 답변을 달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뉴스를 보면요.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호주 로위 연구소가 발표한 게 있는데, 중국의 동남아 그 1대1로 사업, 이쪽이 77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520억 달러가 부족하다. 24개 사업의 진척도가 33%인데 일부는 자금난 때문에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. 예. 이런 얘기가 있었고, 시장 조사회사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 4만 명의 소비자를 조사를 했더니 24%가 중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41%가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다. MZ세대 같은 경우는 40% 이상이 중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중고 거래가 증가를 하면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하죠. 예, 안 사니까, 새 제품을 안 사니까. 그리고 로이터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 안보 위협으로 지목된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 그 우시앱텍이라고, 여기서 미국의 지식 재산을 무단으로 중국에 유출했다라는 그 정보 당국의 보고가 있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로이터에서 중국이 5년간 1,430억 달러의 그 레거시 공정 반도체에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, 미국 백악관 전 보좌관이 28나노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가하고 기업들은 중국에게 강압적 그 영향력을 행사당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휩쓸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, 올해 유럽 판매 전기차에서 25%가 중국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. 유럽 운송환경연합도 작년에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비중은 19.5%였는데 이게 25.3%까지 올라갈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8.25%로 동결을 했고요. 세계 주요국 금리가 더 느린 속도, 늦은 시기에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오늘 중요한 뉴스는 CNBC에서 HBM의 시장 호황 수혜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, 마이크론 3개를 지목을 했고, 요 3개가 이 ETF가 있어요. 이 인베스코 넥스트젠 커넥티비티 ETF라는 게 있는데, 여기에 이 세 종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HBM이 조만간에 공급 쇼크가 나타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CNBC에서 미국 금융사 최고 투자 책임자하고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1%가 2분기에 조정이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또 61%가 금리 인하는 올해 2차례만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내년도 침체를 전망하는 사람은 52%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작년 10월 달에 시진핑 연설 모음을 공개를 했는데, 거기에서 인민은행이 국채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중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주식시장에서 ETF를 사고 중국 국채를 직접 매입을 지시를 했다. 20년 만에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인데, 미국 포드 CEO가 비아디의 시거를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앞으로 중국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이 20에서 30%가 날아갈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를 했고요. 네덜란드가 ASMR을 잡기 위해서 25억 유로의 그 베토벤 작전, 예.
이민자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했다. 네. 15분이 됐습니다. 네.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. 15분 너무 빨리 가네요. 네. 지표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